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파킨슨병을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고요.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과의 박건우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파킨슨병은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40, 50대 발병률이 치매 대비 9배 이상 높다고 들었는데 40, 50대면 뭐 저도 40대지만 비교적 젊은 나이지 않나요? 어떤 의미일까요? 치매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을 일으키는 병리도 다르고요. 그리고 증상도 다릅니다. 치매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 파킨슨병은 주로 증상이 이런 쪽보다는 몸이 느려지고, 즉 운동계 증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운동 증상이 먼저 눈에 보이죠. 몸이 뻣뻣하거나 이런 것들, 얼굴 표정이 없어지고 걸음걸이가 느려지는 거 누구나 봐도 너 왜 그래?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치매 증상은 사실은 이전에 발성이 되더라도 긴가민가 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실제로 병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그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달라서 발생 시기가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네. 또 파킨슨병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있던데, 이 파킨슨병 환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요? 좀 예전에는 파킨슨병의 존재를 잘 몰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얼마 안 됐어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분들이 어디가 절단이 된 것도 아니고 또 마비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알아주질 않았어요, 병을. 이분들은 진짜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몸이 느려지고 어주부니까 행동이. 그런데 뭐 택시를 타든 건널목에서 길을 건너든 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갈 때, 그렇죠, 본인은 발이 느려서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걸 따라가려고 하다가 꽈당 넘어집니다. 낙상이 많아지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조금만 이해를 해주고, 특히나 건널목을 건널 때 이렇게 멈췄을 수도 있거든요. 몸이 느려서. 그럼 뭐 요즘 빵빵거리고, 그럼 더 긴장하면 더 못 걸어요. 그러니까 이런 병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안다면은 기다려주겠죠. 기다려주면 갑니다. 그래서 이분들 잘 알아주지 못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가 별로 사회에서 없다.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려고 해도 매우 낮은 등급으로 저기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분들이 이 병을 갖고 있으면서 좀 사회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병입니다. 네. 그러면 이 파킨슨병은요, 이 진행 속도가 빠른 편인가요?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제일 답답한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전에는 이제 파킨슨병이 진단되고 한 10년이면, 약이 없었던 시절에 10년이면 사망을 하셨습니다. 몸이 완전히 굳어서 침대에서만 생활을 해야 되고 넘기는 기능도 없어지기 때문에 음식도 못 먹고 해서 10년이면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 운동 증상을 풀어드렸거든요. 많은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한 논문은 평균 수명에는 별로 지정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답답해 하시죠. 내가 이렇게 불편한데 오래 산다면 이거 더 힘든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킨슨병은 완치가 아닌 관리 질환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조기 발견으로 초기 치료할 경우에는 이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파킨슨병, 뭐 알츠하이머병, 치매 다들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그 퇴행성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퇴행성 질환의 특징은 완치가 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두 병의 특징은 단백질, 뇌에 원래 있었던 단백질이 변성이 돼갖고 이게 축적이 되면서 뇌세포를 죽이는 그러한 병인데, 왜 변성이 되고 또 이 축적이 된 것에 대한 독성을 끄집어내는 그런 방식들이 이렇게 많이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뇌세포가 결국엔 죽었어요. 그러면 파킨슨병은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무너졌으니 그 공장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밖에서 주입하는 거죠. 우리가 뭐 당뇨병이 있으면은 췌장에 인슐린을 만드는 기능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와 비슷합니다. 파킨슨병도. 그래서 결국엔 완치보다는
증상에 대한 관리. 그것이 지금 현재 치료의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말이 나온 거군요. 교수님, 그러면 파킨슨병 치매, 가족성 파킨슨병이라는 이름도 있던데요. 그럼 이 얘기는 파킨슨병이 뭐 치매로도 이어진다, 유전적인 부분도 있다, 이런 의미일까요? 일단은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조금은 서로 다른 질문일 수가 있는데, 파킨슨병증, 즉 파킨슨병과 같이 아까 얘기한 대로 느려지고 굳어지고 보행이 이상해지고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원인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제일 많은 게 파킨슨병이라는 거고요. 이 파킨슨병은 뇌에 이상한 단백질, 알파시누클린이라는 단백질이 축적이 되는 건데, 그것이 축적되는 이유 중에 유전적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시누클린이 유전적으로 축적이 되는 이상 유전자를 갖고 있는 병이 전달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좀 특징적인 게 좀 빨리 발병이 됩니다. 20대, 30대.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얘기 들어보면 다 가족 내 파킨슨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가족성 파킨슨병, 어떤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파킨슨병 치매는 이제 유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이런 이상 단백질이 뇌에 많이 축적이 되면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공장만 부서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는 회로도 망가뜨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망가지면서 결국에 가서 이제 치매 상태에 빠지는 거죠. 보통 파킨슨병이 진단되고 한 7, 8년 후에 이런 치매 증상이 한 40~50% 나타나는데, 이럴 때 우리는 파킨슨병 치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 파킨슨병은 또 허리 디스크와 관절염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실제로 임상에서도 그런가요? 많은 분들이 직접 저한테 파킨슨병입니다라고 오르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병의 특징이 양쪽으로 다 오면은 왜 이러지라고 하고서 좀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생각을 할 텐데, 한쪽부터 오요. 왼쪽이나 오른쪽, 팔이나 다리 한쪽부터 오기 때문에 한쪽이 뻣뻣해지면 우리가 뭘 생각을 하겠습니까? 뭐 인대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근육이 뻣뻣한 거 아니야? 관절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치료를 먼저 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또 제일 처음에는 또 그런 거 하면 좀 좋아지는 듯해요. 그래서 이거다라고 치료를 하다가 보니까 한쪽 팔만 뻣뻣했었는데 반대쪽 팔도 또 뻣뻣해지고 이러면 관절염이 더 퍼졌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얼굴 표정도 이상해지고 걸음걸이도 이상해지고 나중에 치료하는 의사들도 이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또 환자나 보호자들도 이거 아니라 다른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면 오진이 많았다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런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 누구든지 한두 달 이렇게 지켜보면 압니다. 그래서 한두 달의 차이는 너무 늦은 건 아니니까요. 네. 또 파킨슨병 증상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떨리는 증상이 앉거나 누워있을 때 나타나고 움직일 때는 이 떨림이 사라진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파킨슨병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떨림 증상을 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떨림 증상이 나타나는 분도 있는데, 이 떨림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좀 특징적인 떨림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떤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어떤 물컵을 잡는다든가 이런 막 떨잖아요. 근데 그런 떨림이 아니라 이분들은 이런 거 잡으라고 그러면 잘 잡습니다. 떨지 않고. 그런데 도리어 가만히 손을 놔두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을 때, 그럴 때 보면 손이 살살 떨려요. 물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뭐 다 떨리는 것이 눈에 보이지만, 초기 증상일 때는 소위 안정할 때, 가만히 놔뒀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안정시 떨림이라고 합니다. 안정한 시기에 떨림이 나타난다. 저희들이 그게 이제 진단의 아주 중요한 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뒤에서 걸음걸이를 살펴보면 파킨슨병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던데요. 뭐 종종걸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까 선생님께서는 또 촘촘하게 걷는다. 네, 종종걸음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파킨슨병에 걸리시면
일단 걸음 속도가 느려지세요? 많이들 물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니 나보다 항시 앞에 가던 내 남편이 같이 산책을 하는데 뒤처진다는 거죠. 그래서 걸음걸이가 늦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딱 자세가 곱고 좋았었는데 앞으로 자꾸만 꾸부정해서 옛날에 노인 자세로 나온다. 그러세요. 꾸부정한 자세. 그런데 이제 보면 보폭이 종종 걸음을 걸어요. 그러니까 크게 못 뛰고 작게 보폭이 걸리고 자꾸만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옆에서 보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저희 같은 사람은 뒤에서 봐도 보이고요. 근데 제일 많이 보는 건 옆에서 이렇게 보면 손의 움직임이 이게 뻣뻣하니까 우리가 걸을 때 이렇게 팔을 흔들지 않습니까? 팔이 안 흔들려요. 팔이 안 흔들리고 작은 걸음으로 걷고 앞이 꾸부정하고 얼굴 표정 없고 느리고 그러면 뭐 저희만 아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잘 보시면 보여요. 이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유산소 운동과 요가가 그러면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 되죠. 이 파킨슨병은 운동의 병이 생기는 병입니다. 운동, 우리가 움직임에 아까도 이제 뻣뻣해지고 굳어진다고 그랬죠. 뻣뻣하다고 굳어진다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더 굳어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스트레치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뻣뻣한 걸 피고 자세를 똑바로 하고 그런 걸 보면 요가는 참 좋은 운동이겠죠. 그렇지만 또 이분들이 또 리듬감이 좀 있으면 좋아요. 리듬감을 갖고 걷거나 하면 그 걸음걸이가 좀 빨라지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유산소 운동 중에 이제 걷고 음악 들으면서 걷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댄스 같은 거 그런 거 하시면 초기에는 상당히 재미도 있고 또 기분도 업되고 좋습니다. 네. 대부분의 질환이 그렇듯이 파킨슨병 역시 운동의 중요성이 또 빠지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